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가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면서 2,850선에 안착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3,000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시장 과열로 인한 조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리츠증권이 메리츠캐피탈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이번 유상증자가 메리츠증권 신용도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 수익률이 지난해만 못한 가운데 액티브형 ETF가 패시브형 대비 호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달러 가치와 국제금리가 큰 폭으로 움직이며 변동장세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중국은 다가오는 미국과의 2차 무역 협상에서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희진입니다. 코스피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2,850선에 안착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각각 6만 원과 23만 원을 넘어섰고요. 저희 방송 공략주들도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직전 방송에서 짚어드렸던 금화 PSC, 오늘까지 무려 15% 넘는 시세 분출했고 플리토 11% 넘는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급등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네, 지난주 우리가 3거래일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익률 주요 국가 중에서 1위 기록하는 아주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요. 근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승장을 즐기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이런 지주사들의 강세죠. 지주사는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한 30% 이상 밸류에이션을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뭐 거의 고전처럼 당연시됐던 하나의 법칙이었는데 이게 깨져버렸죠. 그리고 먼저 아무리 증시가 미래 가치를 갖다 땡겨 쓴다고 해도 증권주는 지금 코스피 지수에 한 3, 4천 시대를 이미 와 있지 않는가. 과연 저걸 지금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뼈아픈 2차 전지, 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시세에 뒤안길에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장 분위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또 짧은 1시간이지만 알찬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오늘의 위너 11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수비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롯데관광개발과 또 이르면 이달 12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주가 탄력을 받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메리츠 금융지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드필더 종목으로는 새롭게 자리하고 있는 한 종목 눈에 띕니다.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 컨설팅 회사인 에코아이인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수 라인으로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플리토, 또 지난주 히든주였던 청담 글로벌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너 11 종목들에 대한 내용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먼저 경기장의 컨디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코스피 지수가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계속해서 증시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가도 된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지수가 워낙 가파르니까 정말 숨이 찹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항상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전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만 한다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도 수익이 이렇게 나쁘진 않겠죠, 그죠? 근데 올라갈 때는 상위 한 30% 종목이 나머지 시세를 다 끌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들이 과연 그러니까 체감 지수죠. 지수가 진짜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체감 지수도 뜨거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진 않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체감적으로 올라가는 상승률보다 지수 상승률이 좀 세게 나오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현물 순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격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봉을 보죠. 외국인은 선 차트를 봅니다. 우리는 봉 차트, 우리는 일본식 봉 차트 서지만, 그러니까 외국 지수와 외국계 종목을 놓고 차트 분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버핏이 차트 보면서 매매할까요? 미국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런 매매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외국인들 매매를 따라 할 때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때는 차트 매매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잠깐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수 플레이를 합니다. 시총 큰 종목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만 사기 때문에 시세가 체감 지수가 높지 않은 거고요. 다만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32% 정도 되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 수익률 코스닥이 1위를 기록했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3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보더라도 33%.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꼴찌였지요. 그렇죠? 거의 OECD 가입 국가 중에 18위, 19위 정도. 비교해 보는 대상이 전쟁 중인 러시아나 1년에 물가가 100%씩 뛰는 튀르키예와 비교 당할 정도로 굉장히 작년은 수치스러웠습니다. 근데 올해 이러한 외국인 지분율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기조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내에는 한 34 정도까지는 밸류업 기대감이 됐든 어떠한 모멘텀 이벤트긴 간에 34%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그렇게 크게 지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트럼프의 이 관세 이슈는 굉장히 저는 증시에 오히려 호재다. 왜요? 악재가 복잡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분석하기도 쉽고 또 결국은 해결될 악재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 고용 지표도 보니까 뭐 서프라이즈 수준 나왔습니다. 컨센을 지난주에 굉장히 좀 중요했던 지표죠. 우리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묻어서 그냥 갔지만 일단 미국 고용 지표도 뭐 패스 이번 주에 뭐 미국 CPI, PPI 있는데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왜요? 더 큰 게 지금 가려놓고 뒤를 가려놓고 있죠, 그죠? 자, 트럼프는 항상 싸웁니다. 이번에는 머스크랑 싸웠네요, 그죠? 주말에 머스크랑 또 계속적으로 각자 트윗에다가 계속적으로 좀 자극적인 말들을 하면 지금 좀 지운 상황이지만 확실히 좀 결별 분위기가 좀 나는 국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이 둘의 싸움이 뭐 테슬라 주가에는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거슬리는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악재는 뭐 글로벌의 큰 물줄기를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오늘입니다. 런던에서 이제 무역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일단 중국에서 먼저 선물을 줬죠. 히토류 줄게. 그죠? 히토류 대미 한시적 허용하니까 아마 미국에서 먼저 트럼프가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딱 줬는데, 그러니까 핑퐁이잖아요. 무역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해석하면 이제 미국도 일부 품목 수출 통제 해제를 해주면서 아마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좀 분위기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요새는 좀 타코가 유행이더라고요. 트럼프는 늘 물러선다. 그죠? 트럼프 always sticking out. 줄임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당사자가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기분 나쁠 말이긴 하죠. 그죠? 극도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러한 좀 흐름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트럼프가 지금처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는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에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좀 우려했었던 또는 텐트럼을 일으켰었던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인한 증시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긴 뭐하지만 떨어지면 언제나 매수기 예전에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처럼 미국이 뭐 쐈다 그러면 일단 떨어지고 보잖아요. 그죠? 거기서 주식 사면 거의 90% 이상은 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트럼프의 타코 이것은 앞으로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좀 이슈를 보자면 애플의 WWDC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 주식을 오래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애플이 뭐 한대, 애플이 뭐 신제품 나온대,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마다 관련주들이 막 주가가 들썩들썩 거리고요. 애플 관련주들 찾기에 시장이 굉장히 혈안이 됐었는데 요새는 가끔 가다가는 LG노텍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빼고는 거의 뭐 관련 섹터들의 밴드 업체들은 다 시세가 죽어 있죠. 그죠? 그만큼 애플의 영향력이 많이 좀 사라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애플이 좀 애플다운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애플다움은 항상 혁신, 항상 이 퍼스트 무버로서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제품들을 항상 시장을 선도해 왔었는데 이제는 AI 쪽 보면 따라가기도 벅차하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WWDC에서 AI 플랫폼 음성비서 시리를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기존에 있던 거, 그러니까 애플 하면 새로운 게 이제 혁신이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도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TV, 뭐 애플 워치 그냥 있던 거. 뭐 이제 저는 핸드폰 뭐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기술 진화를 글쎄요, 뭐 새롭게 막 다음 차기작이 막 기대되고 그런 건 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AI가 그래서 그 하드웨어의 기술력의 이 정점을 소프트웨어로 이제 대체를 하는 이 시장의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애플 저는 뭐 작년에도 기대를 안 해서 올해도 기대하는 종목은 없지만 시장에서도 뭐 크게 애플이 치고 올라온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주 그래서 일정은 좀 한산합니다. 애플 이슈가 좀 묻힐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수요일 날 CPI 정도 지난주에 고용이 좀 잘 나와서 CPI가 좀 거슬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정도만 넘어가시면 이번 주는 마찬가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것만 잘하면 되겠다. 국내 증시만 한번 또 잘해보자. 이렇게 시장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차트에 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선별 노하우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도 방산, 그렇죠. 그리고 조선이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린다라기보다는 주도주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11선을 이틀 연속 종가 기준에서 깨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주도 업종은 비록 오늘이 조정이 나왔지만 뭐 365일 올라가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2차 전지주들 지난주에 반등 세게 나왔을 때 시세들 오늘 다 토했죠, 그죠? 2차 전지는 올라갈 때 사면 거의 다 또 물려요, 그죠? 그리고 주도주들은 11선을 잡으면 웬만하면 또 수익이 나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이 하락하는 종목을 반등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상승하던 종목을 조정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의 이 흐름들을 좀 잘
지금 장세는 좀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좀 순환매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패턴 보시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자, 끝났나요? 지난주 화면이에요. 이 화면을 왜 추세는 계속 신고가를 계속 오늘도 기록해줬기 때문에 그냥 차트 흐름만 제가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그죠? 패턴은 이런 거거든요. 이 검은색 선이 21선입니다. 이 21선을 양봉 3개로 양봉 3개가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이거 돌파는 4일째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못 잡았다. 여기서 못 잡았다라 치면 기다리세요. 어디서 기다린다? 2차. 여기서 이제 1차고요. 그래서 1차 매수하고 1차에서 매수 못하신 분들은 기다린다. 여기서 11선. 자, 11선을 종가 기준에서 계속 올려놓지요. 그죠? 여기서 하루 깼지만 이틀째 다시 11선 위로 안착시키면서 이틀 연속 11선 위로만 안착이 되면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앞으로도 삼성증권이 여기만 붙이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시세를 줬었죠. 그죠? 이런 흐름들들. 증권 주도주들이 다 이런 길을 갑니다. 증권주 그랬고요. LIG 넥스원. 그죠? 방산주 그랬고요. 방산주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차트 보시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부분 적산병 20점 돌파하는 다음 날 매수해서 매수 못했다. 11선에서 지금도 11선에서는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좀 부분들 계속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방산, 건설주들도 마찬가지 11선에 되고 GS건설. 여기가 매수 기회가 계속 주잖아요. 11선 타면. 강한 종목은 대장주는 21선까지 밀리지 않아요. 반대로 살펴볼까요? 약한 섹터는 21선을 돌파하지를 못해요. 그죠? 이러한 흐름들 여러분들 주도주들을 많이 갖는 이 기술적인 패턴이다. 은행주 마찬가지죠. KB금융. 자, 그러면 대형주만 이럴까요? 증권, 뭐 건설, 뭐 이런 코스피 종목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가니까? 아니요. 중소형주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종목의 시세를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성통상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 종목도 자, 시총 작은 종목입니다. 하나, 둘, 돌파하고 4일째 매수를 합니다.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 되죠. 어디서 돼요? 여기서 매수 못했으면 11선에서 21선까지 안 밀리죠. 여기까지 안 밀려요. 여기까지 밀리면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밀리면 이 매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가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거 지난주 금요일까지 차트거든요. 그죠? 11선에서 매수 기회 한 2번 주더니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불공정 거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적이든 뭐 어떤 호재든 주가는 미리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공개 매수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차트의 정석이죠. 그죠? 이런 패턴들. 자, 코나아입니다. 방송에서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재명 정책 중에 이제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이제 정책 관련해서 딱 떠오르는 키워드, 지역 화폐. 그죠? 이러한 좀 부분들, 뭐 포퓰리즘이고 뭐고 간에 일단 가장 큰 정책적이었던 이벤트.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되게 강했죠. 그죠? STO나 증권용 토큰이나 이러한 지역 화폐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거 21선 적산병 돌파하는 가격대가 45,000원대였어요. 5일 만에 더블 갔습니다. 8만 원까지. 그죠? 이러한 패턴들. 따라붙긴 뭐하지만 아주 적절한 급소가 계속 경신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 오늘 와이즈넛을요. 오늘 우리 또 지금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장중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위너 11 종목을 소개해드리기도 하지만 매일 바뀌는 종목들의 이 차트와 그리고 급소를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여기 보시는 여기 이런 메시지를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미 관련해서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 플리토도 말씀 좀 드렸고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와이즈넛이 주말에 제가 종목을 보는데 하나, 둘, 적산병 20선 돌파 3개가 나왔죠. 매수 언제 하는 거예요? 여기 4개. 이걸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죠? 내일 어떤 종목이 나올지, 내일 어떤 게 적산병 돌파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개를
우리 또 커뮤니티 하는 곳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9시 22분. 오전 9시 22분입니다. 딱 보니까 이거 갭 떠서 밀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17,000원까지 매수해 보세요. 신규 매수. 여기서 잡았거든요. 적산병 20선 돌파 4일째 되는 날이니까요. 그죠? 이거 이격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가서 장중에 한 25% 종가 20%의 마감을 했습니다. AI. 자, 이런 키워드죠. 그죠? AI 관련 소프트웨어. 일단 업황부터. 오늘 이쪽이 주도 업황인가? 오케이, 맞네? 그럼 그 다음에 패턴을 보는 거예요. 뭐가 패턴이 제일 좋지? 양봉 밀집 패턴, 적산병 돌파한 놈이 딱 눈에 띄어 오른 거죠. 그죠? 이런 매매들을 우리가 또 여러분들 하시면 아마 우리 위너 11 종목도 제가 내일 오전부터 계속 이런 타점을 잡아드릴 테니까 꼭 커뮤니티 하는 방에 오셔서 매매 제발 이 좋은 장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좋은 수익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강세 보일 종목들 캐치하는 방법 알아보고 왔습니다. 골든크로스 패턴이 현재 시장에서 유용한 기법이라는 점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의 흐름이 바뀐 만큼 적극적으로 기법 활용해서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참여하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렸던 기법 이외에 유망주가 담겨있는 자료집까지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주 MVP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위너 11 라인업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라인업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잠시 힌트를 드렸었는데 한 주 만에 11%, 15% 넘는 상승 탄력 분출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종목이 바로 이 라인업에 나와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하이라이트 종목 플리토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어 기반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좋은 수익들을 계속 내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종목을 다 매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상장 주식 2,700개 정도 되는 거 한 번씩 다 매매해보는 게 주식시장의 꿈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가장 잘 아는 주식 그리고 그 패턴을 가장 잘 익힌 주식 이런 것들로 계속 꾸준하게 매매를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닥에서 100%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이런 좀 궁합이 안 맞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그런 종목은 과감하게 안 하시는 전략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플리토랑 좀 잘 맞아서 이번에도 바닥에서 일어나는 거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선사해 드렸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일단 21선 돌파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11% 정도 수익도 뭐 좋은 3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가 3거래일밖에 없어서 막 30%, 40% 종목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요게 또 20%, 30% 가면 되겠죠. 그죠? 남은 이틀 우리가 애들을 더 해준다면 그래서 11.4% 안 된다. 지금 목마르다. 플리토는 항상 가서 한 20% 정도는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만 더 갑시다. 그래서 플리토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공격수로 갖고 와봤고요. 이번 주 MVP는 금화 PSC입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뭐 매수액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매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죠? 매도. 왜요? 매도는 주식은 50% 확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매수는 5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래서 사고 저래서 사고 매도는 고 아니면 스톱이죠. 그죠? 지금 팔 것이냐, 이따 팔 것이냐.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제가 우리 또 커뮤니티 하는 곳에 오시면 제가 요 내용들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오전에 동시호가에 지난주에 매수 포지션은 우리가 이 종목도 보시면 자, 21선까지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리죠. 11선에서 쭉 타고 올라오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선에서 조정을 완료합니다. 여러분, 이거 수산 INT 2탄입니다. 발전 설비, 원자력 발전 설비에서 칸전 그룹 이후 넘버 2입니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수산의 상승을 보고 후발주로 잡았던 종목이고 때마침 11선 잘 보세요. 일단 제가 뭐부터 보죠? 차트부터 봤나요? 업황부터 봤죠. 수산이 치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원전주들 상승 후에
발전 설비의 이 AS 사후 관리하는 종목들이 시세가 아무래도 만들고 나중에 관리하는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프로세스가 주가는 뭐 그런 걸 답습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 보고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 원전주 설비 관련해서 남았네 금화 PSC 때마침 또 11선을 타고 있네 오케이 이렇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요 자 오전에 딱 분위기 보니까 오늘 원전주들이 딱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주에 한번 들썩거렸죠 그죠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또 개인들 손때도 많이 탔고요 그래서 원전주들을 또 가기는 좀 재료 노출 측면에서 좀 부담이 있겠다. 때마침 직전 고점에 가격대가 32,000원이 걸리더라고요. 동시호가에 이제 이 NST 거래에서 8시부터 거래되는 거 보니까 막 호가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걸자 그냥 8시 58분 동시호가 오전 동시호가 32,000원에 매도를 그냥 걸어놓고 매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금화 PCC 뭐 많게는 뭐 한 15% 정도, 적게도 최소 막 10% 이상은 이렇게 수익을 내는 모습들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좀 보고만 계시다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런 인증샷도 한번 남겨보시고 수익도 잘 챙겨 가보시는 한 주 또 우리 위너 11 종목들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1% 넘는 시세 분출한 플리토와 15% 넘는 상승세 기록한 금화 PSC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도 다시 한번 잡아봐야겠죠? 오늘의 라인업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오늘의 라인업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라인업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2의 플리토, 제2의 금화 PSC가 어떤 종목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님, 네. 오늘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우리 먼저 이 새로운 종목 중에서 우리 아까 우리 앵커님이 설명해 주신 에코아이 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탄소 배출권 테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조금 인기가 없어요.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또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요. 또 특히나 탄소 배출권 관련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약간 좀 아웃사이더적인 성격이 있어서 주가가 좀 잘 움직이는 섹터는 아니고 테마 자체가 조금 예전에 한솔홈데코, 포휴먼 좀 연식이 제가 좀 오래됐죠, 그죠? 이런 탄소 배출 거의 다 상장이 폐지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인식이가 이 사람들의 이 인식이 좀 좋은 테마는 아니에요.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였고 실질적으로 돈 버는 회사도 없고요. 또 특히나 뭐 교토의정서 이런 그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특히나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것들도 아직은 다 자율에 맡겨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는 화석에 이 환경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양반이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 정부는 이번 새로 들어선 정부는 아리백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나 이 유럽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이 무차별적인 관세 전장에 맞서서 이런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한 걸로 말 그대로 이 연합을 해서 대항할 수가 있거든요. 좀 새로운 관점이죠. 그래서 좀 탄소 배출권에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그냥 테마로 콕 껴서 가는 종목들 말고 진짜로 수익이 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보고요. 일단 주가는 여기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착시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얘기인데 10,0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를 1대1로 해버리면 10,000원짜리가 갑자기 5,000원 되잖아요. 그러면 오 싸다 하면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착시 현상. 그리고 또 주가 하도 안 가는 기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러잖아. 에이씨 무증이나 좀 해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무증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하도 답답한 주식에 대한 극약 처방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주가는 오고 또 그 매물 소화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시간이 소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증 권리락 착시 효과로 상한가를 가고 이제 무상증자가 실질적으로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막 소화를 해야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무상증자 물량이 아무 일도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무상증자 이 구간은 일장 춘몽 같은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권리랑 맞으면 여기서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도 그렇게 크게 나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다 모든 게 다 착시예요. 그죠? 그러나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증 물량 나오자마자 막 움직여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적산병 21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어요. 원래 오늘 시초가에 사는 날인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양봉이 몇 개 있든 상관없어요. 1, 2, 3, 4 앞에 뭐 5, 6, 10개가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돌파한 다음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오늘은 월요일 방송 저는 이제 위클리 오늘 하루니까 오늘 다시 하루밖에 안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사도 되겠다라고 좀 보고요. 이 시세 중점에 있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은 무증 물량 이거 쏘느라고 정신 없어요. 외국인 특히나 기관이 이렇게 사던 애들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저도 기관 출신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조금 오버행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웬만하면 잘 안 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지? 무증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이렇게 갑자기 산다고? 이전에 샀던 종목을 다시 사는 경우는 있어요. 그죠? 근데 무증 이전에 거들떠보도 안 했던 종목을 무증이 나왔는데 건드린다고? 특히나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하반기에 실적 포텐 터지나 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웁시다. 앞에 이 권리락의 이 차트의 흐름들은 어차피 일장 춘몽이었고 지워버리고요. 지금 차트 다시 한번 그려나가는 종목이니까 미드필더로 에코아이 적산병 21선 돌파 한번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나 더 종목 공개하는 거는 수비수에서 일단은 우리가 롯데관광개발은 워낙 잘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두고요. 메리츠를 한 번 더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밸류업을 지금 막 밸류업 합니다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스스로 밸류업을 가장 잘한 회사가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아주 본보기, 아주 모범적인 밸류업 사례로 1순위로 꼽히는 지주 회사죠. 그죠? 자, 그러면 주가가 잘 갔습니다. 여기까지 잘 갔는데 지금 주가가 좀 걸려 있어요. 저는 이 박스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걸려 있죠?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호 밸류업 기업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이 올라올 때 잠깐 쉬어주는 거죠. 이제 다른 기업들, 지주사들 지금 지주사들 보면 정말 무차별적으로 올라와요. 정말 중소형 지주사들까지도 그냥 홀딩스만 붙으면 주가가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할지 안 할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자 1호 종목으로 가장 모범적인 종목으로 다른 애들 놀 때 쉬어줬다가요. 그죠? 이제 다시 본연의 모멘텀으로 모범적인 사례로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1만 원대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너무 많이 다시 20만 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한 12만 원 여기 정도 가면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은 쉽게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즉 많이 먹을 거보다는 잃을 게 없네 이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하신다면 또 수비수답게 우리 메리츠 금융지주 이번 주 안전적인 한 5% 정도 수익 거두시고 다음 주에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식 포맨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오늘의 라인업과 함께 히든 종목 알아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의 라인업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히든 종목이 공격수 라인에 2가지 종목 포진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힌트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포스코 등 대기업의 수주가 확대된다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실내 건축공사 부문에서 1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요새 뭐 솔트룩스, 이런 AI 관련주들이 정말 다시 한번 좀 불기둥을 맞아요. 좀 뽑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세에 좀 순응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섹터가 하나가 크게 올라갈 때 후발주를 계속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한 숟갈까지도 먹게끔 여러분들한테 밥상을 차려드리죠. 예전에도 뭐 비만 치료제 갔을 때도 대봉 LS 같은 것도 찾아들어서 상한가도 맞아요. 나오기도 했고요. 이러한 흐름도 저는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긴 좀 새가슴이라 무서운데 네, 아직 안 움직인 똘똘한 주식을 찾아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자, AI 분석 솔루션 기업 중에서요. 최근에 아주 좋은 이슈가 나온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AI 관련해서 생성형 AI 데이터 업체이고요. 업력이 이래봬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라는 게 예전에 코로나 때 보셨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그러니까 뭐 이해가 정말 할까 하는 정말 작은 제약사까지도 나 코로나 신약 개발해요. 뭐 있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효과가 있어요. 이래서 신풍제약 뭐 이런 기업들이 테마 원숭이 실험하는 기업들이 막 테마 쥐 실험했다가 쥐가 뭐 기분이 좋아졌다를 상한가 가고 그죠? 뭐 이런 말도 안 엉토당토한 종목들이 테마가 크게 가면 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쭉정이 같은 기업들이 마치 정말 되는 것처럼 올라가죠. 뭐 올라갈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테마가 끝나면 이제 처참해진 주가 앞에서 모두가 다 패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쭉정이들을 저는 굉장히 좀 지향하고요. 좀 그래도 테마에서 좀 말은 되는 실적이 담보되는 그런 기업들 그런 종목 리스크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안전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실제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그런 관점에서 20년간 현장 경험 및 축적된 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요. 직원의 80% 이상이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연구 많이 하고 정말 개발 많이 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답게 굉장히 좋은 적응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계 최고, 세계 유일 뭐 이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강소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분석 솔루션 출시 1년 만에요. 국내 주요 대기업 얼마 전에 포스코, 네, 금융권 공공기관의 계약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실제로 매출이 바로 발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코딩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AI 시대가 오면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모르겠어요. 직업을 AI한테 뺏길지. 무서워요. 네, AI가 이제 뭐 종목도 추천하고 매매도 하고, 네, 지금도 뭐 물론 알고리즘이나 로직이 있지만 뭐 그렇죠. 앵커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AI가 아나운서가. 많이 나와서 네. 하잖아요. 아무튼 뭐 사람이 더 아직은 잘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시스템의 이 자바 툴이나 이러한 그 코딩 이런 것들을 AI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할 일을 AI가 대처하는 거죠. 네. 네, 그러한 기술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되냐면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이 기업은 일단 솔루션 대비해서 공급 단가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구축하면 보통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 SI 기업들이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이어서 쓰던 업체를 바꾸지는 않는데 한번 업체를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 관련해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기존 솔루션 대비 마진율이 계속 좀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거를 쓰는 업체의 측면에서 보면 자 비전문가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들 모시기 경쟁 뭐 1억, 2억 연봉 주면서 이러한 그 엔지니어를 출혈 경쟁을 막을 수도 있고요. 프로세스 고도 완료가 되고 고객사 업무 시간 최소화를 시연을 하면서 말 그대로 굉장히 모든 것을 이제 프로그래밍까지 AI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아직 물론 갈 길이 멀겠지만요. 자, 어찌됐든 한 700개 고객사의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력이 20년 됐으니까요, 그렇죠?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아직 해외 매출 비중은 높진 않습니다만 국내 웬만한 통신사, 뭐 금융사, 뭐 IT 회사, 뭐 그룹사, 공공기관, 건설사, 제조사 모두가 다
컴퓨터 안 쓰는 회사는 없을, 프로그램 안 하는 회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네 프로그램 어떻게 외주를 주고 누구한테 우리 고가를 남한테 맡기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보면 역시 네, 적산병 21선 돌파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21선을 드디어 하나, 둘, 세 개 하고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공급 계약 공식 나왔어요. 다른 기업도 그렇지만 포스코에 그러니까 주가가 로켓이죠. 포스코다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고점에 이제 걸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돌파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지금 같은 AI의 순환매가 도는 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거를 돌파 후 안착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매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반대로 안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도 다른 종목들 굉장히 좀 간 종목들. 오늘은 좀 뭔가 좀 섞어탕처럼 짬뽕처럼 막 뭐가 막 섞였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이거다. 뭐 딱히 지역 화폐다. 딱히 STO다. 뭐 딱히 뭐 이런 그 시세보다는 막 그냥 우죽순격으로 테마가 형성이 됐었는데 내일은 좀 정돈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그 정돈의 과정 속에서 차트적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이 한 번 더 뒤풀이를 하는 시세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이건 내일 빨리 사셔야 됩니다. 아시죠? 오전장에 한번 쫙 쳤다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내일 목표 주가는 미리 스포를 하자면 18,000원쯤 여기쯤 매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내일 보시죠. 종목명은 내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정말 저만 아는 맛집인데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맛있는 맛집이 방송 프로그램을 타거나 뭐 유명 인플루언서 왔다 가거나 그러면 이제 자주 가던 단골집 저도 못 가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아직은 붐비지 않은 굉장히 맛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실내 건축 인테리어에서 1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983년에 만들어졌고요. 정말 업력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세르비레. 저는 이 회사가 저도 찾아보다가 이것도 하네. 저도 이거 처음 봐서 좀 재밌어서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인테리어도 하지만 가구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는 거예요. 조경 나무 막 심어주는 것처럼 가구도 막 이렇게 뭐 고급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했구나. 정말 1위라 할 만하구나. 비즈니스 모델이 참 별게 다 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세르비데 이거는 뭐 재미 삼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부터 왜 맛집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밸류업입니다. 자사주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죠? 쓸데없이 11.8%나 갖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려고 갖고 있어요? 이거 좀 태워야 되지 않을까요? 소각을 좀 해야죠, 그죠? 그래서 밸류업 기점으로 해서 아주 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도 올해 4월 기준 밸류업 공시를 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 중에 코스피 11%, 코스닥 3%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 타겟으로는 바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밸류업의 수혜의 타겟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뭐 박영옥 씨 있는데요. 주식 농부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그죠? 이분도 좀 업력이 좀 오래되신 투자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오죽하면 농부라고 불리겠어요, 그죠? 아무튼 3대 주주로 박영옥 씨가 있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자, 두 번째. 정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280억, 324억. 조경, 가구, 인테리어 하는 회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영업이익이 안 줄었어요. 막 폐점하고 난리 난. 지금도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뭐예요? 영세업체들 전국에 있는 뭐 8만 개 정도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영세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호텔, 비즈니스룸 뭐 이런 대기업향 B2C 영업, B2B 영업에 활성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00%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연애 400억, 500억 버는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1,400억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자, 이 기업은 해외 주식까지 잘합니다. 이 기업이 해외 주식 투자한 지 꽤 됐는데요.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브로드컴
스포티파이 뭐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ETF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정말 뭐 투자도 잘하는 회사. 시가총액 1,400억이 해외 주식만 1,500억을 갖고 있어요. 정말 싸죠. 기업이 그러면 투자하느라고 헛발질하고 있나요? 사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매년 400억, 500억을 벌어요. 최근 5년간 코로나 때도 지금 경기 불황에도 실적이 감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차트가 지금 막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요. 2만 원 가면 이제 아우토반 들어가죠. 1900 오늘 종가가 19,810원, 19,820원, 30원, 40원 가면 2만 원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2만 10원? No. 2만 50원, 2만 100원. 이제 0.5, 0.5 이렇게 호가가 점프 5호가 먹을 거를 이제 한 번에 먹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인터체인지네요. 10,000원 호가에서 이제 2만 원 인터체인지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구간이고요. 양봉 밀집해 있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한 4만 원, 5만 원 가면 뭐예요? 이제 맛집돼 있는 거죠. 이미 투자자들, 기관 애들 들어와 있고 지금 기관이 계속 입질하죠, 그죠? 기관 애들 이제 잔뜩 매수해 있고 외국인 들어오고 막 그죠? 리포트 나오고 그러면서 시가총액 3천억, 4천억 돼 있을 겁니다. 아직은 우리만 알자고요. 아시겠죠? 종목명 내일 오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2가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종목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과 같은 종목이라고 비유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일장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명과 함께 매매 타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2,900선을 눈앞에 두고 유망주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동평균선 매매법 배워보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은 내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